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쟁 수준을 한참 벗어나 법치와 국가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를 공격했는데요. 국민의힘이 공권력을 비난하자 경찰관들이 공격당했고, 국민의힘이 법관들을 비난하자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폭동이 일어났는데도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관역으로 삼아 폭주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사회에 극한 갈등이 더 커지든 말든, 선동에 이끌려 잡혀가든 말든 반사회적인 세력에 휘둘리며 이제는 헌법재판소 결정 불복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오늘을 먼저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뒤 처음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공개회의. 국민의힘은 국민이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학술 모임으로 일부 재판관들이 이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과거 SNS 교류 등을 들어 사적 친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동생과 남편이 민변 대통령 퇴진 특위나 특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념 공세까지 벌이면서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는 건데 정작 자기 모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년 4개월 전 인사청문 특위에 나와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가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며 특정 단체에 대한 편견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1심 재판장이 나중에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불복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향후 탄핵 심판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기관의 권위를 무시해 향후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지만 지지층을 의식해 극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법조계에서 얽혀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전 세계 어디에도 정치적 색깔이 없는 재판관으로 채우는 곳이 없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12.3 개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화폰을 이용해 통화를 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개엄 당시 수시로 비화폰을 사용했는데 이 내란 사태의 전말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엄폰, 내란폰이라 불리는 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휴대폰으로 전화해 비화폰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서울행 KTX 열차 안에 있던 이 전 장관은 복도로 나가 김 전 장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어디냐, 몇 시쯤 도착하냐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이 8시쯤 서울에 도착한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김 전 장관과 한 차례 더 비화폰으로 통화한 뒤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있던 장관은 김용현,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이상민 등 5명. 이들은 비화폰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화폰은 수발신 내역은 기록되지만 음성이 암호화돼 도감청이 불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비화폰을 쓴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청장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6차례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때도 비화폰이 사용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종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비화폰으로 얽혀 있는 겁니다. 비화폰 통화 기록과 내용이 비상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전반을 밝혀낼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4차례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았던 대통령 경호처가 계엄의 실체를 밝히는데 더 이상 방해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 작업이 비예보가 있는 주말을 피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차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고 여객기에 남아있는 연료를 제거하지 않고 감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유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공항 계류장에 멈춰선 에어부산 사고 여객기. 불에 타 천장이 뻥 뚫린 기체 가까이 조사관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2차 폭발이나 화재 등 사고 위험을 확인하는 겁니다. 합동조사팀은 조사 작업을 진행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 달 3일 본격적인 현장 감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고 항공기에는 16톤가량의 항공유가 실려 있는데요. 합동조사팀은 오전 평가 결과 이 항공유를 빼내지 않고 그대로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해공항이 있는 부산 일대에는 이번 주말 비가 예보됐는데 주말 동안 조사팀이 사고 여객기를 방수 천막으로 덮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존할 방침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객실 내부 1차 분류와 수거 작업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감식 작업이 시작됩니다. 현장 감식에서 기류 채취, 분석, 분류 작업 등에 대한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말에 예상되는 우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감식을 2월 3일 월요일에 실시하기로. 화물칸에 실려있던 승객들의 위탁 수화물은 보안 점검을 거친 뒤 에어부산 측에 인도됐고 조만간 승객들에게 반환될 예정입니다.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탑승객 짐에 있던 보조 배터리가 거론되는 가운데 합동조사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현장에서 사실에 입각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추정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된다. 발화 지점 및 화재 원인이 드러나면 경찰은 수화물 반입 규정 등을 확인해 항공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헬기 충돌 사고로 결국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계 4명이 포함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충격적인 사고에도 기적을 바랐지만 결과는 67명 전원 사망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지만 피겨 유망주들의 희생은 모두를 울렸습니다. I've never seen anyone love skating as much as these two, and that's why I think it hurts so much. 미국 피겨 영웅 낸시 캐리건이 말한 이 2명, 스펜서 레인과 지나 한은 같은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에서 연습하던 한국계 꿈나무였습니다. 16살의 스펜서는 2008년 한국에서 입양됐습니다. 3년 전 남들보다 늦게 피겨에 입문했지만 엄청난 노력으로 올림픽 출전까지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Created our family through adoptions. Our two sons are adopted from South Korea. Our oldest son came home in 2008 and was really just kind of a force of nature.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젖먹이 한국 아들 2명을 키우던 더글러스 씨는 이번 사고로 아들은 물론 함께 대회에 갔던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훈련에 몰두하던 아들의 SNS 계정엔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이민을 온 또 다른 피겨 선수 진아한 13살의 소녀가 남긴 경기 영상엔 올림픽 메달까지 바라봤던 열정이 담겼습니다. 한국 학교에도 다니며 예능 재능까지 남달랐던 딸을 위해 엄마 정진희 씨, 미국명 진한 씨는 교사직을 은퇴하고 뒷바라지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과 엄마는 끝내 가족과 동료들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Gina, just a wonderful kid, wonderful parents, great athlete, great competitor, loved by all. 한국계 유망주들의 꿈을 키워주던 세계 챔피언 출신 러시아 코치 부부.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도 겨울밤 아이들과 함께 차가운 포토맥 강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딥시크는 이른바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찬사와 함께 다른 AI 모델을 베낀 것 아니냐는 의심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논란 속에서도 AI 생태계에 딥시크가 충격을 줬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딥시크의 겨울을 주제로 시를 써달라 했습니다. 1초 만에 나온 시, 겨울 숨결. 겨울이 들려주는 조용한 노래,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고요하다는 문학적 표현을 담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묻자 경제, 안보, 외교 정치 등 분야별로 답을 내놓습니다. This new model matches and even exceeds the best models that we have here in the US right now. 어른이 밥 먹는 걸 아이가 보고 따라하는 것처럼 거대 AI 모형이 구동하는 원리를 소형 AI 모형이 흉내내는 기술 증류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어느 집 부모를 이제 빼다 박았네 이런 거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에 얘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보니까 뭔가 GPT랑 거의 유사한 답변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업계에 던진 충격과 함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원수를 묻자 시진핑이라고 답한 딥시크. 그런데 바로 답을 지우더니 다른 얘기하자며 말을 돌립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학습해 인간처럼 답을 생성하는 AI가 편향성을 드러낸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불거졌습니다. 이용자 정보가 중국의 서버로 전송되는데 장치 모델, 운영체제, 인터넷 주소, 키보드 입력 패턴 등 타사에 비해 수집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사람들의 키보드 입력 패턴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걸 수집하면 같은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걸 식별할 수 있거든요. 이제 개인 트래킹하는 데 쓰이는 거죠.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정부기관들은 직원들에게 딥시크 챗봇 차단을 지시했고 오픈 AI는 딥시크가 자신들의 AI 정보를 무단 수집한 건 아닌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처음엔 정확도를, 이후엔 효율성을 추구하는 걸 감안하면 저비용 고효율 가능성을 제시한 딥시크의 존재감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